그럼. 네네. 네. 전체 화면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팟빵을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팟빵. 예, 팟빵을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튠즈가 됐건 어디가 네, 됐건. 저는 뭐 그래. 지금 네. 방금 뉴스룸을 들었던 건데, 네. 팟빵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여기서 팟빵에서 네. 검색을 네. 딱TV라고 해서 네. 뭐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뭐 두남자쇼라고 해서 네.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딱TV 관련된 이 팟캐스트가 네. 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네.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구독하기가 있거든요. 구독 취소가 있고 여기 네.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딱 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네, 돈 드는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 좋은 거는 네. 사실은 여기 들어오셔서 네. 이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네. 그죠? 여기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근데 거기 막 욕해도 상관없어.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해더라도 우리는 대응은 안 해. 네네. 네. 한 번도 답글을 쓴 적이 없어 우리가. 네네. 그래서 여기다 쿨하게. 왜냐면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니까 쓰면은 없어 보일까봐 계속 없어 안 쓰고 보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 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별. 별 누르는 거. 별 누르는 거 돈 들어? 돈 안 들죠. 돈도 안 들어. 네, 별 꼭 눌러주시고요. 에브리싱 공짜네. 에피소드별로도 이거 별을 누를 수도 있어요. 네. 돈 안 들어. 이것도 이제 돈을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잘 생각나는데 그 네, 안녕하십니까. 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우리나라 뭐 큰 잘못한 것도 네. 없는데 말이야. 중국이 많이 빠졌다 그러고 지난 금요일 날 네, 오늘 좀 회복하고 있죠. 네. 많이 빠졌고요. 특히 오늘은 이제 MSCI 이머징 그 편입하는 거 있잖아요. 중국인들이 네, 네. 한국 줄이는 거. 그게 아마 오늘 기준 일이 될 겁니다. 오늘 마지막 네, 날 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반응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2시간 됐는데 오늘 흐름 좋지 않아요. 네. 이 상황 좀 확인해 보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좀 겹쳤겠죠. 네. MSCI 지수 편입과 관련된 부분도 좀 있을 거고요. 중국 네. 시장에서에 대한 3대 증권사에 대한 조사, 중신증권, 그다음에 거신, 그다음에 하이퉁 이렇게 그 세 가지 세대 3대 증권사에 대한 조사에 대한 얘기 때문에 이제 중국 시장이 6% 가까운 이제 그런 네. 급락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이 됐는데 오늘도 역시 오늘은 중국 시장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시장은 반등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악재에 대한 쪽도 있고 수급에 대한 부분도 좀 분리할 수밖에 없다 보니 시장에 대한 쪽이 약간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제 크게 반응하는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요인 때문에 그러니까 악재는 따로 있고 네. 그건 별거 악재 아닌데 그러니까요. 수급이 또 이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네. 종목별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는 이제 그게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 변동성에 대한 쪽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장중에 지금 보게 되면은 현재 거래소 1,600억 이상 네.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코스닥이 230억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기관들도 같이 이제 매도에 대한 쪽이 가세하다 보니까 양 시장 모두 조정에 대한 폭이 켜지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가 지금 들락날락하는 네. 이런 흐름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10시 58분쯤에 이제 2,000포인트가 이탈이 됐다가 네. 다시 회복이 되고 하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한 4포인트, 5포인트 가까이 빠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오늘 전체 그 큰 그림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너는 수급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네. 이제 MSCI 건이라 그러면 오늘 벌써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죠. 네. 왜냐면 오늘까지 편입해가지고 지수를 벤치마크 해야 되니까 오늘로서 끝나는 것인데 그 정도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보아야 되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슈거리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시장에서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이 좀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그 얘기한 거 외에 이제 한 거는 역시 어제 저녁에 나왔죠.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온 거.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면세점에 한번 평일날 했다가 큰 코 닥친 이후에 이제 중요한 것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잖아. 네. 그래서 인터넷 전문의 건이 발표됐어요. 그래서 결국 잠시 후에 또 좀 설명드리겠지만 KT에서 주관하는 K뱅크, 네. K뱅크가 나왔됐고요. 또 하나가 카카오가 주관하는 거죠. 물론 지분은 지금 10%지만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거는 이미 양해가 된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1등은 한국금융지주, 한국투자에서 하는 것이 50%를 갖고 있는데요. 여튼 두 군데가 됐고요. 떨어진 건 인터파크가 물을 먹었죠. 그러니까 네. 인터프가 관련된 거 다 떨어지고요. 문제는 KT나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이 오늘 급등했다가 상당히 좀 그 뭐라 하죠? 그 음봉을 보이고 있는 주가가 상당히 음봉 보이는 것들이 전반적인 특징이 되었고요. 또 하나 오늘 아마 이슈가 있다 그러면 오늘 중에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그 한국과 중국의 FTA 비준. 네. 네. 근데 사실 비중 갖고 뭐 큰 재료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이게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작년에 이미 합의가 있던 거가 되겠고요. 1년에 걸쳐서 지금 비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요. 모르겠어요. 비준 내면 뭐 그런 관련 주식들이 뭔가 있다고도 우기면 되니까 그런 게 있으나 하여튼 시장에서 아직까지 큰 향방을 끼치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거 관련해서 어떤 거가 이슈가 되는 건지 되는 건지도 또 좀 이따 따져보겠고요. 또 지난 주말에 결국은 전 세계 관심은 결국은 블랙 프라이데이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있는 사이버 먼데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그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오프라인 매출은 좀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 10% 정도까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것은 아직 잠정치가 되겠고요. 온라인 쪽은 첫날은 예를 들어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날은 20% 가까이 늘어났고요. 땡스기빙 데이 날이요.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금요일 날은 만큼 18%까지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아마존은 이제 20%에서 25%까지 늘어난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사이버 먼데이까지 해갖고 빠르면 미국 시간으로 12월 1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보면 수요일 날 새벽이 되겠는데요. 그때까지 해서 사이버 먼데이 때까지 해서의 이번 지난 목, 금, 토, 일, 월까지의 매출 상황은 일단 자세한 건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은 오프라인은 부진하고 온라인이 그걸 상당히 만회했다. 온라인이 워낙 컸고 또 온라인 중에서도 역시 이번에도 모바일이죠. 네. 모바일이 많게는 50% 이상 차지한 게 모바일이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이슈 몇 가지만 살펴보죠. 네, 일단은 인터넷 은행에 대한 쪽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인터넷 은행에 대한 쪽 이제 재료 노출에 의한 재료 소멸에 네. 대한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파크 홀딩스 컨소시엄에 대한 탈락 이 부분이 좀 많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KT 컨소시엄에 대한 쪽이 좀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카카오는 일단은 그거는 기준으로 놓고 봤으니까 네. KT 컨소시엄에 대한 쪽이 좀 들어왔다라는 거겠고요. 재밌는 거는 지금 이제 그 리테일 쪽에서도 보게 되면 GS 리테일에 대한 쪽이 오히려 수혜를 보는 그런 쪽으로 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다음 카카오 은행 컨소시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쪽은 이제부터 이제 얼마나 이제 자본이 들어갈 것이냐, 앞으로 이제 그 수익 모델을 누가 제시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는 재료로서에 대한 가치는 소멸이 됐고 앞으로 이제 누가 좀 더 이제 그 많이 사용자를 확보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흐름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시장에서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이슈가 좀 강하다 보니까 다른 쪽 종목들에 대한 이슈가 좀 줄어드는 형태에 대한 모습이고요. 네. 전기차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면서 업체에 대한 쪽들이 순환매에 대한 흐름으로 상승을 하는 전기차 업종 부품이나 장비 이쪽에 따라서 이제 순환매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는 게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화면 잠깐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인터넷 전문행에 대해서 조금 더 나름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좀 보시면 될 것 보면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비인가 사업자가 되겠는데요. 카카오는 3천억짜리, K뱅크는 2,500억짜리가 되겠는데요. 주요 주주인데 그 밑에 두많은 것도 많이 있지만 큰 거로 봐선 한국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 50%, 카카오 10%, 국민은행 10%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유의할 거는요. 지금까지의 법으로 보면 카카오는 4%까지밖에 의결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50%까지 인정해 준다는 것이 은행법의 개정인데요. 그거 좀 말씀드리면 은행법은 지금 법사위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 국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통과될지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거요.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은 반발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반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은행법만 개정돼서 되는 게 아니라 요번에 나온 인터넷 전문행위 하는 범위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 3가지 정도 법이 같이 통과돼요. 관련 법안이 같이 통과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 은행 너희 하라고 한 것까지 뭐 하면 뭐 하긴 하는데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많이 업무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몇 가지 걸려 있어요. 근데 요게 정부 여당 목표는 요번 정기국회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근데 여당 내에서도 일부, 야당 내에서도 이게 반발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은 은산분리법입니다. 은산분리. 예, 그러니까 금융자본이 우리나라가 일본과 달리 다른 나라와 달리 금융자본이 우리나라의 그 산업자본이 죄송합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상당히 유지되고 있는데 일본은 그게 풀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재벌이 은행도 갖고 있잖아요. 뭐 미쓰비시나 이런 거 다 은행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못 갖고 돼 있는데 이거가 이번에 통과되더라도요. 그거 되더라도 이래서 삼성이나 현대차는 못 합니다, 이거요. 그 또 다른 규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언제가 풀릴 수 있다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만에 하나 이런 건 있어요. 이번에 정기국회 통과하는 만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내년에 4월에 저를 비롯해서 국회 나갈지 모르잖아요. 그 정기국회 뭐라 그래 내년에 뭐라 그래? 대선이 뭐라 그래? 총선. 총선 있잖아요.
총선 있으면 이번 그 총선 있으면 내년도에는 전통적으로 보면 임시 국회가 잘 안 열려요. 네. 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면 3, 4월에 이제 그 우야무야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4월부터 보통 보면 우리나라가 3달에서 4달 정도 걸립니다. 그, 개원하는데. 예. 원 구성하고도 쌈박질 하잖아요. 뭐, 누가 뭐 빼석 안 해서 쌈박질 하면 내년 7, 8월에 될 얘기는 많기 때문에. 그리고 현 회기에서 이게 요번에 상정, 통과 안 되면 자연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하지 않으면 내년도 정기국회에 가서야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빨리 통과시키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모르죠. 저희 의지도 상관없고 정부 여당이랑 야당이랑 같이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추진하는 방향은 이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번에 이제 인터파크 홀딩스가 떨어졌잖아요. 인터파크 계열이 떨어졌는데 그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요번에 보면 그 포인트를 좀 잘못 집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요. 얘네가 있고요. 이 은행에 이제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보시면 한국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이라든가 국민은행에 은행이 들어가잖아요. 우리은행이 들어가잖아요. 네. K뱅크에는요. 여기는 우리은행이 안에 인터파크는 웰컴 저축은행과 저축은행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뢰성 떨어져 있고요. 또 하나가 SK텔레콤이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일부 비판적 시각이에요. 언론에 보면 SK텔레콤이 말로만 참여했다. 그래서 약간 SK텔레콤이 좀 뜨아하겠다. 왜냐하면 SK는 지금 되더라도 대주주가에 따라서 경영권에 좀 제한을 받는 우리나라 5대 재벌 안에 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해당되는 것들은 여기 말고 우리은행, GS리테일, 하나생명, 다날 뭐 이렇게 등등 있고 이외에 수많은 1, 2%짜리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거. 네. 로엔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SK가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도 면세점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네. SK그룹이 글쎄요. 왜 자꾸 제동이 걸리네요. 네, 그런 거 있고, 이번에, 모르겠어요. 네. 그건 좀, 사실 간 게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런 거 다 찾아보잖아요. 네. 근데 보면 SK에서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인터파크 쪽은 어려웠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터파크는 하여튼 이번에 은행법 개정되면 또 하겠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저는 된다고 보고 있고, 키움증권이니까, 키움증권이 네네. 처음에 2000년에 생겼을 때 득보잡이었는데 지금 1위잖아요. 네. 독보적인 1위잖아요. 네. 그잖아요. 그렇죠. 이런 좋은 인터넷 그 방송을 하는데도 여기밖에 없잖아요. 제대로 된 거. 네. 그만큼 독보적 일인데요. 키움이 여하튼 이번에 현행 요번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이 안 뛰어 들어갔잖아요. 다 네. 이유가 있겠죠, 그죠? 네. 이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사실관계는 분명 이렇게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저보러 하나 찍으라 그러면 저는 지난번에 했는데 무시당했던 네. 다들 BGF만 얘기해갖고 그죠? 네, GS 리테일. 네. BGF 물 먹었잖아요. 네. 근데 GS는 이번에 황금의 수를 뒀죠. 네. 홈쇼핑은 인터파크로 들어가고 네. 리테일은 일로 들어갔는데 네. 저 똑같은 논리로 그리고 김성훈 과장이 얘기했던 거에 똑같은 논리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은 GS 리테일로 가야지. 똑같은 논리로 옮겨오자 이거지. 네, 왜냐하면 이거죠. 우리나라는 아니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편의점이 없어서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동네마다 다 한두 개씩 다 있죠. 네, 네. 여의도 역만하더라도요. BGFC에서는 CU 편의점이랑 제가 오늘 계산해봤어요. 가게 2개 지나서 GS야. 여의도 역에. 네. 그러면 돈 갖고 하려면 어딜 가겠어? GS 가야죠, 이제. 그래서 저는 GS인데 오늘 마이너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어. 그렇지만 저는 딱 하나 찍으라면 GS를 찍고 싶고 제가 아무리 키움쪽에서 월급 받고 있으나 네. 지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금융지주다. 한국금융. 네, 왜냐하면 한국금융지가 이번에는 이제 50%까지 나중에 카카오 지분 더 갖고 가겠지만 한국금융지주가 이번에 이것까지 발단 건 분명하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네. 주요 주주 역할 할 거 아닙니까? 그쵸. 1대 주주는 아니더라도요. 이번에 보면 KB 대우증권까지만 인수에 성공한다 하면 이거는 업계 1위예요. 금융기관 업계 1위입니다. 업계 1위. 누가 뭐래도 업계 1위로 올라가요. 나머지는 다 나라에서 하는 것 같은 거죠. KB 증권 이런 거 뭔가 좀 이거 좀 나라일 것 같은 냄새 나잖아. 그죠? 나라 것 같은 냄새 나잖아. 네. 어찌됐건 간에. NH? 나라 것 같은 냄새 나죠? 민간으로 보면 이거 1등 하는 회사거든요. 네. 1등에 대한 프리미엄을 줘야 되죠.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한국금융주주랑 GS 리트를 보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불행한 건 저의 소수 의견은 불가능하다 하는 생각.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시장 별로 크게 움직임이 없고요. 오히려 흘러내리는 구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요 얘기 이슈 몇 가지만 보고 또 그 레포트 보겠는데요. 사기육 시장이 네. 쪼그라들고 있다. 우리는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동서가 업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쪽에 수긍하고 있는데 오늘 뭐 뉴스로 뭐 제대로 한번 나왔다면서요. 네, 여기 좀 해주세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그만큼 사교육 시장도 쭈그러들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경기가 그만큼 이제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 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쪽에서 가장 우려스러워하는 거는 이제 성장률에 대한 둔화. 여기에다가 내년에 구조조정까지 시작이 되게 된다라면 내수 시장에 대한 위축 이것들에 대한 쪽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사교육 시장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쭈그러드는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한 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이제 뉴스에 대한 쪽을 볼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규모에 대한 쪽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2013년, 14년 지속적으로 지금 사교육 시장에 대한 쪽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도 감소가 됐고 방문 판매지에 대한 매력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쪽에서 주장해 왔던 거는 뭐냐면 뭐 학생 수에 대한 쪽 감소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가처분 소득에 대한 감소에 대한 영향이 이 교육 쪽까지도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이 얘기는 그만큼 이제 심각한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이 교육 같은 경우 중에서 이제 학습지 같은 경우는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또 이렇게 끊어내는 보험, 그다음에 학습지 이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도 좋아하지도 않는데 굳이 뭐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지나고 나면 애들 보지도 않고 쌓여만 있고 엄마 속만 상하고. 그래서 이제 인구 감소 효과,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유아 초등생에 대한 쪽이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전형적인 현상에 대한 쪽이 아닌가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회복하는 기미세에 대한 쪽이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2016년도가 지금 초등학생 연령대에 대한 쪽 감소 그리고 2017년, 18년도에 다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때가 내년이 아마 정점을 찍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학습지 시장에 대한 쪽이 내년까지도 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게 지금 현재 그 데이터가 반증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그 사교육 시장은 이런 거죠.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죠. 몇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이제 이런 방문 판매하는 대표적인 게 교원, 대기업, 웅진 이런 웅진 싱크빅 요즘도 같은 브랜드를 쓰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웅진 싱크빅으로 이런 그런 방문 판매를 통해서 이런 거 학습지 선생님, 뭐 빨간 펜 선생님이나 그런 류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교에서는 하여튼 그 중국어도 마찬가지 그런 흐름으로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터넷 학원 위주로 되어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메가스터디. 그죠? 메가스터디로 해갖고, 메가스터디에는 한때 신화를 이뤘었죠. 메가스터디를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알죠? 손사탐. 손준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시장을 완전히 휘어잡고 이걸로 이제 세상이 끝날 줄 알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스타 강사들이 나오면서 스타 강사 하나둘 빼나가면 게임이 끝나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또 경쟁사가 생겨나고 또 아시겠지만 이제 아직 애가 어려서 그러는데요. 강남교육구청 온라인인 게 있어요. 무료로 하는 거. 그런 거가 이제 또 인기를 끌고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는 그런 부류가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전문 영어 교육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청담 러닝. 제가 돈을 엄청 갖다 바친 청담 러닝. 이 청담 러닝, 청담 에이프럴 해갖고 애들까지 하고 어린애들 들어가고 중국어도 들어가고 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정상어 학원 있죠. 정상 제인의 레슨가 뭐. 근데 보시면 저는 이제 그 동서한테 얘기 듣잖아요. 처형 동서 이 양반이 이 빠삭이잖아요, 빠삭이. 그렇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명박 정부 때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딱 하나 뭐 좋다고 하면 좋은 건 나쁜 건데요. 우리 그 처형 같은 사람한테는 뒤집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물수능이 됐거든요. 물수능이 됐고 영어 있죠, 영어. 영어가 엄청 쉽고 또 하나 그걸 바꿨어요. 그 애들 그 외국 가는데 영어 점수하는 거를 뭐 제한을 두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학을 확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청담 러닝이 이게 어렵거든요, 지금요. 예전 같지 않거든요, 지금요. 정상도 100개씩 외울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왜냐면 수능에서 영어 100점 맞는데 하루에 그 중학교 애들, 초등학교 애들이 영어 100개씩 외우고 또 정상이 처음에 인기 뜬 어떤 엄마들 좋아한 거는 애들이 100개를 못 외우면 집에를 안 보내네? 그래갖고 유명해진 거거든요. 정상이나 뭐 스카이 학원 이런 것도 있어요. 몇 개 있는 거. 분당에서도 떴다갖고 했던 강남 진출했던 건데 그런 게 재미없어지는 거지 지금요.
네. 영어가 이렇게 하이 그 점수를 노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국제고 외국 가고 이런데 그 수능 쉬워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인구 수가 줄고 그러니 이게 어려움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여튼 주가만 보시라도 청담 러닝이나 제가 안 봐도 뻔하죠. 청담 러닝이나 메가스타디가 수년째 상당히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그 고공행진을 갈 수가 없을 거요. 수년째 떨어지고 아마 그런 흐름일 텐데 아마 그런 관점에서 사기업 시장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간혹 나눈 것이 이제 중국 시장 진출한다는 얘기 하거든요. 중국 시장. 근데 중국 시장 얘기하려고 했더니 우리 지난번에 장우석 전문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 에듀란 거. 중국 오리지널 에듀. 에듀 기억나죠? 네. 에듀란 그 중국 회사요. 그걸 사면 되지 뭐하러 청담을 사. 그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굳이 한다 그러면 그 학원 쪽에서는 예전 한참 또 강남 쪽에서 엘리트 학원이라고 유행했었거든요. 네, 미국에서 또 나온 미국의 교포가 만든 건데 우리나라 교포가 그런 이제 SAT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사실 엘리트 어학원을 우리나라에서 안 하는 미국에서는 여전히 인기고요. 왜냐하면 그 학생이 거의 70~80%가 중국 애들이거든요. 네. 그것도 에듀가 그런 것까지 들어가면 그것도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사기업 시장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나왔길래 제가 참고적으로 제가 그 부분 좀 아는 바가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기업 시장은 크게 재미가 없을 거다. 그리고 오늘 지금 장중에 나온 그 돌아다니는 뉴스 루머 찌라시 중에 하나인데 이제 CT에서 그러니까 지금 한미약품이 장중에 지금 급락을 했다가 살짝 이제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 레포트 어디서 나온 거예요? CT에서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뉴스에 CT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뉴스는 아니고 이제 블로그에 뒤져보니까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블로그에서 올라온 건 공개도 돼. 일단 내가 1차 유포자가 아니거든. 어디 블로그에서 올라온 건데 지금 보게 되면 한미약품에 대한 투자 의견이 바이에서 쌀로 바뀌었다. 근데 이게 좀 이제 과도한 평가가 아닌가라는. CT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CT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뭐 그 CT그룹 이기성입니다. 그래서 뭐 전화번호까지 공개한 거 보게 되면 이제 자신 있게 사실인가 보죠. 예, 보고서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한미약품에 대한 목표 주가가 기존에 이제 지금 오늘 보면은 이제 40만 원대, 뭐 100만 원대 막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내 증권사에서는 네. 이제 해외에서는 지금 40만 원에 대한 쪽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암 치료제에 대한 쪽에 대한 쪽도 일단은 가치를 우리는 국내 이제 증권사에서 주는 거에 한 10분의 1 정도는 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혈액암,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에 대한 쪽도 한 80%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퀀텀 프로젝트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가치도 절반밖에 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나머지는 어렵다. 나머지는 아직 추정치가 반영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쪽은 에로가 계약 발표되면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는 있겠지만 네.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한 평가를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에 대한 폄하했다는 얘기네요. 완전히 폄하해서 보고서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만간에 또 시장에서 뉴스로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또 장중에 한때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한 쪽이 마이너스 갔다가 또 플러스 갔다 왔다 갔다 네. 하고 있고 중국이 이제 이어서 그 하락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 요건 네. 좀 긍정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레포트 한번 볼까요? 짧게 오늘 어떤 거 네. 레포트 한번 볼까요? 오늘 레포트 뭐 판에 한번 돌아가고 봐야 돼. 네. 네. 네, 레포트 오늘 어떤 레포트 볼까요? 네. 잠깐 한번 2016년 보겠습니다. 특집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오늘 그 6번째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에서 그런 거 애로한 게 그렇게 그 같지 않아 보였나 보죠. 뭐가? 우리나라에서 시티? 라이센스 아웃한 게 그렇게 같지 않아 보였나? 다 뭐 자기 찢어진 일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죠, 뭐. 네네. 네. 그래서 참 그렇게 그 뭐라 그럴까 되게 마음에 그 우리나라 거라고 해서 그런지 되게 폄하를 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스몰캡 유망 투자주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제 KB 거를 봤는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신한금융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 좋아. 예, 신한금융 거에 마음에 보게 들어. 되면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여기에도 이제 크루셜텍, 네. 그다음에 신한금융 거 했나요? 안 했어. 안 했었죠. 네. 아스트가 여기 들어가 있고 네. 아이스리 시스템즈. 그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국방 관련주들이 2개. 네. 그다음에 이제 경남제약, 제약주 중에서는 경남제약이 들어가는 게 좀 특징적이겠고요. 화장품 중에서 덕성, 용기. 포스텍 들어가 있다 그러지 않았어, 네가? 네네 여기도 이제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삼성 출판사가 들어가 있는 거. 요즘에 이제 우리 애기들 자기 전에 항상 핑크퐁 TV 보고 자던데. 뭐요? 핑크퐁 TV라고 응. 그 있어요. 그 노래 틀어주고. 삼성에 하는 거. 사는 거야? 네, 삼성 출판사. 어. 그래서 이제
또 지금 보게 되면 흥국 F&B가 있고요. 네. 한국전자금융 이렇게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 내용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네. 이선엽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시황팀에서 네. 또 이렇게 좀 많이 또 이렇게 알려져 계신 분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중국 산업발전의 수혜주가 뭐냐? 네. 기준에 대한 쪽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자국 산업 육성을 통한 경기 부양에 대한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포커싱을 해야 되는 대표적인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동북아 패권 경쟁 이 부분에서 역시 또 마찬가지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국방 관련주에 대한 쪽을 선택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률 하락과 인구 구조에 따른 산업의 변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일본을 탐방을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한 쪽 때문에 저성장에 대한 쪽의 고착화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거냐에 대한 쪽에서 일본에서 얻은 한국 시장 돌파고 지금 오히려 이 신한금융 쪽에 대한 보고서가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장 좀 그 복합적으로 많이 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이 남기면 네. 그 내일 보여드릴 텐데 내일 뭐 오늘 따로 시간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 아까 신한금이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 레포트 보셨어요? 그 오래된 미래 시리즈 있잖아. 네. 그가 총합판이 났어. 네. 종합판 봤어요? 어떤 거요? NH 투자에서 그거요? 그거에 종합판이 났어. 종합판? 플러스 알파까지 해갖고 네. 최고의 최고. 제가 눈물 흘리면서 왔다는 건 거짓말이고 네. 한 30분 동안 읽어봤어요. 네. 그래갖고 내가 허리가 아파지고. 30분 동안 읽어보셨을 정도면 진짜 대단한 건데. 진짜. 그래서 내가 허리가 아파. 30분간 읽으시는 게 거의 없는데. 그런 거 없죠. 네. 없죠. 그래서 그것도 영화도 한번, 30분 못 보는데. 그것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이게 대표적 정리를 이제 뒤에 있는 이제 페이지가 엄청 많긴 한데 네. 이게 대표적인 걸 보게 되면은 이제 중국에 대한 차별화 핵심 전력이 뭐냐라는 거거든요. 에어쿠션, 그러니까 덕성 같은 경우는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로 지문인식 모듈이 탑재가 확대될 거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거다라는 거겠고요. 덕성 같은 경우는 에어쿠션 내 핵심 원단 퍼프 매출에 대한 기여가 본격화될 거다. 에어쿠션, 네. 퍼프. 그다음에 경남제약은 비타민C. 글쎄요. 어쨌든 간에 이거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군비 경쟁과 관련돼서 또한 이제 산업 업그레이드 관련돼서 아스트에 대한 쪽을 i3 시스템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지금 보게 되면은 이 국방 관련주로서 이제 넣어놓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증판사 같은 경우는 우리 영화 보셨죠? 아트박스 사장. 아트박스. 아트박스 대형 신규 매장 출점에 따른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 네. 아트박스가 광고할 줄 아는 거죠. 베테랑에다 광고도 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삼성출판사. 아트박스를 포인트로 일단 냈는데 저는 삼성출판사의 이 핑크퐁 TV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앱 업체로서의 변신, 교육용 앱에 대한 앱의 모니타이제이션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말되네. 대표적인 사례를 좀 만들지 않았나라고 좀 네. 보고 있고요. 흥국 F&B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채널 유통 채널 확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식음료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음료 쪽에서 작은 거를 찾다 보니 흥국 F&B가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국전자금융에 대한 쪽을 갖다가 이 핀테크 쪽에서의 대표적인 수혜주에 대한 쪽으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매출액 증가율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 증가율도 다 뛰어나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아스트는 뭐 아주 독보적으로 지금 이렇게 전망치를 내고 있고요. 덕성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PR 배수로 보게 되면 뭐 당연히 높은 PR 배수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까지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나마 좀 논리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기존 시각에 대한 쪽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게 아마 신한금융 투자의 그 보고서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은근히 하여튼 특히 이제 저는 해외 주식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쪽에 보면 뭐 난 신한이라는 건 워낙 출발 자체가 제일교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일교포가 일대주니까요. 그래서 신한금이 그 일본 쪽 자료 많이 나오고 있고요. NH투자증권 네. 내일 보여드릴게요. 네. 오래된 미래 시리즈가 5번인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종합판이 났어요.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그게 한 100몇십 페이지 될 겁니다. 하여튼. 네, 그래서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주말에 읽어보시면 정말 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요. 또 하나가 이베스트 증권이 이거 많이 하고 있죠. 네. 이베스트 증권에서 네. 한 3개 증권사가 일본 쪽에 강한데, 그래 일본 주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거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 중국, 뭐 베트남, 인도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흐름을 보시기 위해서 그런 레포트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미리 예고해드리면 내일은 오래된 미래 시리즈의 종합판 NH투자증권 거를 저희가 좀 리뷰해 듣는 시간을 내일 또 독재부 거사가 있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에 뵙겠습니다.